안녕하세요. 이태리에서 온 베토벤 박완이에요. 이번 학기에 클럽에서 글을 읽을 때 저사, 정확히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혹시 욜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젊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영과 또 나이 듦을 뜻하는 영어 단어 올드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세대를 욜드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요, 은퇴 이후에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분들 만나서 은퇴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박원, 황선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범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음악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뭔가 성악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또 옆에는 팅커벨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어떤 분들일지 한번 자세히 알아가 볼게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리에서 온 파페라 가수 박투벤이라고 불리는 박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페라 가수셨군요. 그럼 네네.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도서관에서 사서로 30년간 근무했고 용감하게 명퇴를 하고 지금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제학생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앤드 박토벤의 매니저입니다. 혹시 그럼 두 분은 네. 부부 사이인가요? 네. 어쩐지. 아니, 근데 보통 은퇴 이후에는 부부들은 보통 이제 좀 각자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하시는데, 우리 선미님께서 또 박토벤 남편분의 매니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같이 또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저도 저의 일이 있고 박토벤은 가수로 활동하는데 이제 함께 스케줄을 같이 해야 될 때는 열심히 매니저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도 하고 공연장에 따라가서 서포트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많이 부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부가 은퇴 이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 비결도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네. 사실 우리 박토벤님, 박원님은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네네네네. 또 우수한 성적 거두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또 화제였어요. 네네. I saw the rise on the night that I passed by her window.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the blind. This was my woman. As she does in me, I was then that thought of my mind. My Delilah. 어떻게 좀 돌아다니시면은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뭐 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 곳곳에 가면 식당 벽에다가 사인하는 식당도 한 서너 군데 있고요. 작년에 제가 경남 남해에 네. 어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사장님께서 저를 TV에서 봤다고 알아보시면서 연예인 왔다 그러면서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 그렇게 해서 다들 해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친구가 우연히 또 그 묘한 그 식당을 가게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식당에 왔는데 네 사인과 사진이 아주 식당에 도배를 해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경남 남해까지 이렇게 소문이 났구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시에 사실 노래 실력도 화제였는데 이태리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리에서 온 베토벤 박완이에요. 이태리에서 온 베토벤. 안 맞는데? 제 고향이 전남 담양군 수북면 이태리입니다.
전남 담양 이태리에서 왔다라고 하셔서 저도 보면서 담양에 이태리라는 마을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때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 앞 순서에 외국인이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국인의 노래를 듣고 또 제가 나오니까 그 당시 사회자였던 김신영 씨가 외국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순간 제치로 저도 이태리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태리 사람 한국말 잘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제 고향이 전남 담양군 수북면 이태리입니다. 그랬더니 김신영 씨가 아주 빵 터졌죠. 그 뒤로부터 이제 그것이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화 왔어요. 담양 분들이 담양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태리가 없어요? 삼태리는 있어도 이태리는 없는데 도대체 이태리가 어디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없습니다. 지어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담양 이태리는 없고 네. 담양군 수북면에 네. 삼태리에서 네. 그러면 태어나신 거죠? 그렇게 아니죠. 그것도 아니세요? 제 고향은 광주입니다. 그럼 담양은 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순간 애드립이죠. 애들이 순간에. 자꾸 뭐 공연할 때 애드립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가 허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당시에 사실 이태리라는 말이 나와서 저도 원래부터 성악을 좀 전공하셨나라고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원래 성악을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요, 성악을 전공하진 않고요. 저는 국민은행에 30년 근무하고 재작년에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법학을 공부를 했고 은행에서는 이제 법에 관계된 부서에서 법무팀에서 계속 그런 꾸준한 일을 했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지금 가지고 계신 이미지는 너무 달라서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네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 아내분께서 선미님께서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도서관 사서셨고 지금 네. 또 봉사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대학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했었고 이제 명퇴 후에 저는 우리 전남대학교에 1,5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그중에 일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직장 생활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 성악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성악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아마 또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소절만 간단히 해보면요. 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non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브라보! 이태리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외국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말을 딱 하는 순간 이태리 사람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셔서 와, 두 분 다 지금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박토배님의 성악 실력은 여기까지 제가 잘 알았고 네네. 우리 선미님께서는 도서관 사서를 하시다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이제 도서관 사서셨으면 정년이 이미 보장돼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고 이런 봉사활동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명예퇴직을 하셨는지. 직장 생활 다니면서 자유로운 봉사활동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명퇴를 결심했던 거는 좀 멋있게 표현하면 트리플 서티 라이프라는 그게 있어요. 인생을 30단위로 나누어서 처음 30은 배우는 시기, 교육의 시기, 중간에 30은 가족의 구성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활동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벌었던 돈을 쓰면서 사회 환원을 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살고 싶은 그런 직장 다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늘 했었고 남편하고도 나눴어요. 근데 명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건강이 남아있고 또 내 환경, 뭔가 주변이 안정돼 있어야지 누구를 위한 봉사나 시간을 뺄 수 있잖아요. 환경도 그리고 뭔가를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 또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학습 능력 이런 게 젊음이 남아있어요.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태를 하는 게 이런 목적들 중에 정말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명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걸 조금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두 분과 비슷한 세대 분들이 끼인 세대라고 해서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도 부양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을 좀 놓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명태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로또 맞았냐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살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많이 싸놓고 이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환경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섬길 수 있는 만큼 살아야겠다는 계획과 그걸 실천하면서 사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와,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제 생각이 원래 그랬었고 늘 남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놀랄 일도 아니었고, 이제 그때인가 보다 하고 흔쾌히 동의해 줬어요. 아내가 항상 트리플 30 라이프를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리플 30 라이프 30년은 세상을 공부하고 30년은 경제활동을 하고 30년은 봉사활동하는 그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어때요?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해진 그 경제 환경 내에서 나도 쓰지만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화려하지만 저를 위해서 투자하진 않아요. 이런 예쁜 드레스도 누군가 플로잉 해준 거예요. 그분이 입다가 플로잉 해준 거고, 이 하얀 이쁜 부츠도 누군가가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그냥 선물로 준 거고. 그래서 제 삶에는 거의 다 이렇게 플로잉으로 충족하고 내 주머니에 거는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 북클럽을 하고 있잖아.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었어. 솔로몬의 재판.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드디어 왕기 명령이 내렸다. 글을 읽을 때에 조사, 을 이런 거 정확히 읽어줘야 돼. 판결, 판결, 재판. 글 읽을 때 천천히 읽어. 만약에 여기도 원래 외교는 국가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저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세계에서 그 나라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들과의 그 민간 외교 역할을 잘해서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 민간 외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No te va a tratar como yo, no te va a besar como yo, no está tan rica así como yo. Ella es tímida y yo no con estas ganas que tengo yo. Me atrevo a comérmelo todo. Hoy estás jangueando con ella, pero después tal vez no. Que hubiera sido.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미님께서는 원래 사설을 하셨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박토배님은 뭐 법학과에 은행 직원을 하시다가 갑자기 성악은 좀 뜬금없긴 하거든요. 어떻게 성악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 몇 년 동안 배우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니까 이제 성악과에 다니는 성악과 학생에게 또 몇 년 배우고, 또 거기 이상 되니까 성악과 교수님한테 성악을 배우고, 이렇게 계속 성악을 배워왔고요. 음악 활동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다니면서 합창단 활동도 하고 또 레슨도 받으니까 거의 일주일 7일 중에 4일 정도는 노래하는 일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사실 노래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성악이셨어요?
제가 그 성가대를 하는데 거기 성가대 솔로를 곡중 솔로를 하면 전공자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자들 자리에 저도 솔로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연습을 그렇게 레슨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취미로 노래를 부르는 거랑 이제 파페라 가수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열어가시면 직업이 된 거잖아요. 네. 노래가 직업이 되려면 굉장한 노력이 또 필요한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 교육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20년 이상을 계속 노래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필을 이제 제출을 하라고 어떤 출연진한테 프로필을 제출하면은 공연이나 제출할 게 행사 없잖아요. 갈 때.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인정받는 졸업증이 없기 때문에 남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계속 이제 대회에 나갔죠. 생활음악 콩쿨 대회, 또 광주음악협회 대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콩쿨 대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한 19번 정도 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받으니까 대회에 이렇게 개설이 되면 제가 나간다 그러면 나오지 마라 그래요. 왜요? 내가 나온다는 소문이 나면 딴 사람들이 안 온대요. 박도백이 1등 날 건데 우리가 왜 가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렇대서 지금은 이제 대회는 안 나가고 그것을 스펙으로 해서 이제 프로필을 쌓아갔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단 취미로 성악을 시작하셨고 잘하고 싶어서 교육도 꾸준히. 받으시고 네. 또 내 실력이 정말 괜찮은가를 검증하기 위해 대회도 나가시고 나가시고. 꾸준히 이렇게 좀 그렇죠. 검증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근데 직장 다니면서 성악을 배우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병행을 하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업무적인 스트레스하고 뭐 승진, 실적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제 눈에 영향이 왔거든요. 그래서 눈 뒤쪽에 이제 종양이 생기면서 눈동자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눈이 처져서 상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복시 현상이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할 때 거울을 보면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좀 그런데 그때 엄청 힘들어서 사람이 이럴 때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치료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서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제 노래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그쪽에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노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은행 업무 직장일만 해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악을 준비를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려고 하신 거네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이 그렇죠. 아프고 힘드니까 네. 음악을 통해서 내 좀 괴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더 열심히 하신 거군요. 네. 지금은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도 안 돼요. 네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광주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병이어서 서울에 가서 이제 수술을 또 했는데 수술을 그 사이에 전신 마취하면서 2번이나 뼈를 한 번 깎고 또 힘줄을 당기고 그렇게 해서 2번 수술을 했고 3번째 수술은 또 하자고 했는데 좀 이제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술 과정을 겪으실 때도 직장 생활을 하셨던 그렇죠. 병가 내고 그렇게 병가도 내셨고 그때도 여전히 노래도 부르셨고 그때 또 참 아내에게 고마웠던 게 그렇게 아프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저에게 내가 돈 벌 테니까 그만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가족도 있는데 쉽지가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가장이신데. 네, 그렇죠. 이겨내야 됐다라는 결심을 하고 계속 다녔지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마음이셨어요? 왜냐하면 직장 일도 하셔야 되고 아이 키우는 일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남편이 아프면 사실 사람이 아프면
예민해지니까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어떻게 그 와중에 남편한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2011년은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슬프고 인생 살면서 처음 당하는 시련의 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울면서 다녔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볼 때 눈물이 났었고, 그 불편한 얼굴로 퇴근을 하고 돌아올 때 또 눈물이 났었고, 되게 자기 모습이 일그러지면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청중들을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당신이 왜 그렇게 하냐고 엄청 싫어했거든요. 아프면 치료에 집중하고 있어야지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바쁘게 다니냐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노래는 내 삶의 힘이었죠. 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남들이 내 모습을 보고 뭐라 하든 내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본 문학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회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순서로 파페라 가수 박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일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하면서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더 엄청 행복합니다. 두 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저도 사실 드는 의문이긴 한데 두 분이 뭔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많아서 흔히 말하면 믿는 구석이 조금 있어서 빨리 은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어떤가요?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작은 액수라도 저축은 있겠잖아요. 그리고 연금이 보장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작은 저축과 우리의 연금을 잘 나누어 쓰자. 그런 계획하에 명퇴를 했고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소비와 씀씀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꼭 그 은퇴 후에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물론 적으면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 막 투자 잘하고 막 이렇게 집 몇 채씩 막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들을 본다 그래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그렇게 태평하게 지내냐 하는데 저희들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있는 만큼 직장 다닐 때 저금하고 뭐 집 한 채 있고 이것이 전부거든요. 은퇴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생활 씀씀이를 좀 줄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보면서 나도 제2의 인생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먼저 우리 박터배님. 네. 직장 다니는 동안에 경제활동 하는 동안에 자기가 명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어떤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활동을 위해서
억지로 했다시피 이렇게 해왔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야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거, 건강 챙기고 또한 뭐 좋아하는 책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충분히 즐기면서 나를 행복하게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밖으로 삐져나오고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이의 삶에 경제활동을 하든 누구와 함께 나누는 삶을 하든 그냥 그렇게 행복이 그렇게 잘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살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박토배님께서는 나를 위한, 뭐 남들을 위한 공연을 통해서 네. 살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 살다고는 하지만 봉사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 다 뭔가 남과 나누는 삶, 나만을 위한 삶보다는 나누는 그렇죠. 삶을 사는데 네. 봉사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 또 있을까요?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 혼자서 10살, 8살, 5살 3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시는 분의 소개로 철호구상과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셔서 거기에 제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후원자님이 저한테 학비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좀 컸으니까 다시 또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막 머리에서 떠올라요. 두 분 너무 사이도 좋아 보이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두 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걸까요? 매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감사를 필요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복은 당신이 행복하면, 행복이라는 의미가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 사람이 아프거나 불행하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행복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주변, 내 환경, 나랑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자기가 진정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100세를 하루 24시간을 환산해 보면 두 분의 지금 나이대가 아마 시간대로는 오후 2시 한 반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후 2시 반이면 점심도 먹었겠다, 든든하고 뭐든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마 두 분의 3시, 4시, 5시 저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좋은 기회 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행복합시다로 한번 끝내볼까요? 행복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